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말 자주 들으시죠? 특히 80대가 되면 걷는 게 점점 무섭고 어려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숨이 차고 중심도 잘 안 잡히는 건 몸 전체의 여러 기능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육, 관절, 균형 감각, 심장, 자세, 생활 습관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관리가 안 되면 결국 걷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이걸 미리 알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80대가 되면 걷기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 6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근육은 서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움직임이 줄면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부위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 이게 약해지면 걷는 게 어려워져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걸 넘어서 균형 감각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가벼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넘어질 확률도 훨씬 높아져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도 어렵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 써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육 유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여도 의외로 많은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들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발을 앞으로 내딛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끌듯 걷게 되고 걸음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피로를 느끼고 걷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죠. 결국 걷는 시간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나중엔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져요. 허벅지 힘이 없으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몸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벅지 힘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부터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육은 운동뿐 아니라 식사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란, 두부, 생선, 콩 이런 것들이 좋은 단백질 음식입니다. 하루 3끼 중에 적어도 2끼에는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해요. 운동은 무거운 것들 필요 없이 간단한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대고 까치발 들기 같은 게 좋아요.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너무 힘들면 주 3회라도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지속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근육은 평생 써야 하는 자산입니다. 매일 조금씩 써주세요.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60대부터는 연골이 얇아지고 마찰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체중이 많이 실리는 무릎은 손상이 더 빨리 옵니다. 연골이 닳으면 걸을 때 뻣뻣하고 아프기 시작하죠.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아프니까 덜 걷게 되고 덜 걸으면 관절은 더 굳게 됩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관절을 지키려면 지금부터라도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움직여야 합니다. 관절염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은 걷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느낌,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져요. 이 통증이 반복되면 걷기가 두려워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절 주변 근육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죠.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로 충분히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체중 조절, 관절에 좋은 음식 섭취, 올바른 걷기 습관이 필요해요. 무리한 움직임보다 꾸준한 스트레칭이 관절을 지켜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힘들어지기 전에 관절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려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첫째,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을 너무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오래 서 있는 자세는 피하고 중간중간 자주 앉아주는 게 좋습니다. 셋째, 평소에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여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넷째, 계단보다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실내에서는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한 매트나 슬리퍼가 더 좋습니다. 여섯째, 체중이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단 관리도 필요해요. 일곱째, 관절에 좋은 영양소인 칼슘, 오메가3, 콜라겐 등을 챙겨보세요. 여덟째, 무릎을 돌려주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관절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무릎을 평생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평형 감각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고 걷는데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뇌와 귀, 발바닥의 협력으로 유지되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평형 감각이 떨어지면 걷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70대, 80대가 되면 이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넘어질까봐 걷는 게 무서워지고 걷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움직임이 줄면 균형 감각은 더 빠르게 약해지게 됩니다. 작은 발목 비틀림이나 살짝 넘어지는 일도 평형 감각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이 감각은 근육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걷는 게 불안해졌다면 지금부터라도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해요. 우리의 균형 감각은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협력해서 만들어냅니다. 뇌는 몸의 위치를 계산하고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동시에 발바닥은 바닥의 느낌을 전달해주죠. 이 세 곳이 잘 작동해야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뇌 반응이 느려지고 귀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당뇨병이나 말초신경 질환이 있다면 발바닥 감각도 무뎌질 수 있어요. 이 셋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걷다가 휘청이거나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면 한쪽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뇌, 귀, 발 모두를 골고루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균형 감각은 나이 들어도 훈련을 통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 들고 서 있기입니다. 벽을 짚고 10초씩만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건 뇌와 귀를 함께 사용하는 훈련이에요. 세 번째는 발끝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입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하루 5분씩 반복해보세요. 균형 훈련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넘어짐을 막고 자신감 있게 걷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불안하다면 지금부터 균형 감각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이 차서 걷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엔 한참을 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죠. 그 이유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함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폐가 약해지면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고 심장이 약해지면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는 힘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가 쉽게 찾아오는 겁니다. 숨이 차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활동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근육도 줄고 체력도 더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적절한 호흡 훈련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찬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더 숨차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걷기와 심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면 다리까지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가 자꾸 무겁고 힘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짧게 걸어도 다리가 붓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숨이 찹니다. 이런 증상은 활동을 줄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걷는 능력도 떨어지게 하죠. 심장 관리를 위해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되 무리는 금물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만 잘해도 심장과 폐는 조금씩 강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복식 호흡이에요.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걸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은 폐 깊숙이 산소를 보내주고 심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입보다 코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따뜻하게 정리되어 폐에 무리가 덜 갑니다. 세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며 5분간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입니다. 이건 스트레스도 줄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줘요. 하루 3번만이라도 호흡 훈련을 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숨 쉬는 법부터 바꾸면 걷는 것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척추가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요. 그 상태에서 걷게 되면 균형이 흔들리고 걷는 자세도 흔들립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다리에 더 큰 힘을 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더 빨리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 시야가 아래로 좁아져서 발밑만 보게 되면 넘어질 위험도 커져요. 자세가 틀어지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걷는 자세가 불편하다는 건 몸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정도지만 점점 걷기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걷기 전에는 자세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는 건 다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허리, 어깨, 목 근육도 함께 사용되어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특히 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다리로 가는 무게 배분도 흐트러집니다. 목과 어깨가 경직되면 상체가 굳어서 자연스러운 걸음이 어려워요. 이런 상체 긴장감은 하체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깨가 무겁고 목이 뻐근한 날 걷기가 더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체 근육을 풀어줘야 걷기도 부드러워집니다. 전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위만 좋아져선 부족해요.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걷기의 첫걸음입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과 어깨를 활짝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양팔을 등 뒤로 보내 가볍게 잡고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다음은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이건 목 근육을 풀어주고 상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다리 근육도 스트레칭을 통해 부드럽게 해줘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당겨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자세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좋은 자세가 되면 걷는 게 편해지고 자신감도 따라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 제일 먼저 약해져요. 오래 앉아있으면 근육은 뇌에 이건 안 쓰는 부위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그 근육을 점점 더 줄이게 됩니다. 결국 근육이 줄면 일어나기조차 버거워지고 걷기는 더 힘들어지죠. 무릎과 발목도 굽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다리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앉는 시간이 많을수록 걷는 시간은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지게 돼요.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앉는 시간을 줄이면 걷는 힘이 되살아납니다. 걷는 건 단순히 다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뇌가 걷는 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걷지 않으면 뇌도 점점 걷는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도 줄고 자세도 흔들리게 됩니다. 무릎을 어떻게 올리고 발을 어디에 디딜지조차 어색해지는 거죠. 뇌는 반복된 행동을 기억하는데 걷지 않으면 그 기억이 흐려져요. 특히 80대가 되면 뇌의 활동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가끔 일어나는 걸로는 부족하고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뇌에 나는 걷는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몸뿐 아니라 뇌를 위해서라도 걷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걷는 습관을 만들려면 너무 큰 목표부터 세우지 마세요. 처음엔 집 안에서 방을 한 바퀴 돌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복도, 마당, 골목길 같은 가까운 곳으로 넓혀가세요. 걸을 때는 시간보다 자주 걷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5분씩만 나눠서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기. 전화를 하면서 천천히 거실을 걷기. 현관 앞까지라도 나가서 바람 쐬며 발을 움직이기. 이런 소소한 실천이 걷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매일 걷는 게 습관의 시작입니다. 걷기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이유가 조금씩 쌓여요. 어느 순간 걷는 게 겁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육, 관절, 균형 감각, 심폐기능, 자세, 생활 습관. 이 6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걷는 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건 나도 해당된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공감되거나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걷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덜 중요하다고들 하죠. 특히 70대가 넘으면 외모보다는 건강이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누굴 위해 꾸미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게 제일이죠. 그런데요, 정말 외모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걸까요? 생각보다 외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그 마음 자체가 나를 위한 투자이자 생기 있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만큼 삶에 큰 변화를 줍니다. 지금부터 왜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중요한지 6가지 이유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오늘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단정한 모습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달라집니다. 옷깃을 다듬고 머리를 정돈하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더 자신감 있게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돌본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신감을 높이는데 외모가 은근히 큰 역할을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느끼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말투, 자세, 표정까지 바꿔줍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보내는 몇 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몇 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하니까요. 사람은 누구를 처음 볼 때 외모로 첫인상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단정한 차림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옷이 깨끗하고 단정하면 성격도 깔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헝클어진 모습이면 무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없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웃는 얼굴에 깔끔한 복장까지 더해지면 신뢰도 올라갑니다. 모임이나 병원, 관공서에서도 이런 첫인상이 작용합니다. 그러니 외출 전 옷 한 번 더 살피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사람과의 관계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외모에 신경 쓰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삶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입니다.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은 건강에도 더 신경을 씁니다. 일상도 더 부지런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는 편입니다. 외모에 신경 쓴다는 건 나를 관리하는 자세이기도 하니까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원활한 편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의가 있습니다. 결국 외모는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멋진 인상을 주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태도를 정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에게는 더 공손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허술한 모습은 무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첫인상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 하나로 내가 존중받을 수도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준다는 건 나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호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외모를 가꾸는 건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외모는 영향을 줍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이라도 단정한 사람이 더 친절한 대우를 받습니다. 말투나 표정은 물론이지만 외모가 그 시작점입니다. 깔끔한 모습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담당자도 그런 분에게는 더 친절하고 신중하게 응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심한 인상은 대충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사회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하니까요. 단정한 외모는 내 권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건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수록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외모에 무관심해지면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표현인 거죠.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일상의 활력이 됩니다. 외모 관리는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가볍게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도 같이 밝아집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단정한 스타일은 품격을 더해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모습에 반가워하고 칭찬해줍니다. 칭찬은 또 다른 자신감을 만들어주죠.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괜찮아 보일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외모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외모에 신경 쓴다는 건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보는 사람이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내 모습을 돌보는 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는 나로 남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 나를 대충 대하면 세상도 나를 대충 대합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면 세상도 그만큼 나를 존중합니다. 외모는 말없는 자기 표현이자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보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사람들과 더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첫눈에 좋은 인상을 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말없이도 깔끔한 차림이 호감을 줍니다. 외모는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모임이나 행사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 덜해지죠.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내 모습이 당당하면 다른 사람과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말하지 않아도 나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새로운 만남을 끌어당깁니다. 단정한 외모는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따뜻한 인사 같다고 할 수 있어요. 70대 이후에도 친구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외모에 신경 쓰면 훨씬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스타일은 나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고 분위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대화도 더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이어집니다. 멋있다는 칭찬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죠. 나 스스로도 어색함 없이 자리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모습은 대인 관계에 힘이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결국 나를 당당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모임이 있는 날엔 더 신경 써서 나가보세요. 달라집니다. 가끔은 외모가 대화의 첫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옷 잘 어울리시네요. 같은 말 한마디가 인사를 넘어서 대화를 열어줍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액세서리 하나가 관심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가벼운 말들이 친근함을 만들어냅니다. 첫 대화가 부드러우면 관계도 쉽게 이어집니다. 외모는 말보다 먼저 말을 거는 존재입니다. 잘 가꾼 모습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외모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소통의 문이 되는 거죠. 내가 가꾼 외모가 좋은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달라집니다. 등도 펴지고 걸음도 더 활기차게 바뀌게 됩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면 외출할 의욕도 생깁니다. 결국 몸을 더 자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헝클어진 차림으로 있으면 나가기도 귀찮아집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활 리듬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출하면서 햇볕도 쬐고 사람도 만나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이게 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겉모습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 건 건강을 챙기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는 것도 다 움직임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합니다. 손을 자주 쓰고 몸을 돌리고 거울 앞에서 서 있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동작이 곧 운동이 됩니다. 꾸미는 시간이 운동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만큼 혈액순환도 되고 관절도 더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는 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많을수록 활력이 생깁니다. 멋내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돌보는 그 시간이 바로 건강 유지의 시간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생기면 건강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갑니다. 피부가 푸석해지면 물을 더 마시고 식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거울을 보다 보면 얼굴색이나 눈빛도 더 자주 체크하게 되죠. 피부 상태, 체중, 혈색 같은 게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면 병원에도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자기 몸을 더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몸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세심해집니다. 이건 곧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 외모 관리는 그냥 예쁘게 보이는 걸 넘어서 건강의 출발점이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삶의 의욕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순간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늘 활짝 웃고 표정도 밝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거울 앞에 서는 작은 습관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외모에 신경 쓰는 분은 확실히 더 젊어 보입니다. 표정, 자세, 말투까지 전반적으로 생기가 다릅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으니 사람들도 더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도 더 잘 맺어집니다. 머리 스타일, 옷색 하나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변에서도 젊어 보이신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그런 말들이 또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결국 외모는 내 마음과 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생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버팁니다. 그 생기는 꾸준한 자기관리에서 나옵니다. 큰 변화 없이도 오늘을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에 조금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옷을 바꾸고 얼굴을 다듬고 거울 앞에 서는 것. 그 행동만으로도 하루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도구입니다. 기분이 울적할 땐 더더욱 해보면 좋습니다. 얼굴에 생기를 주면 마음도 따라 웃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이 특별해지는 효과가 있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돈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그 몇 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여전히 중요한지 6가지 이유로 살펴봤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를 돌보는 그 시간은 마음을 살리고
몸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외모 관리 팁이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옷 색깔 하나가 사람 인상을 10년이나 늙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보통은 밝은 색이 젊어 보이고 어두운 색은 날씬해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잘못된 색 선택은 오히려 주름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얼굴이 칙칙해 보이게 합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이 피해야 할 늙어 보이는 옷색과 대신 입으면 젊어 보이는 색상 조합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피부톤이 밝아지고 인상이 또렷해지는 색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밝은 회색은 피부의 생기를 빼앗아 칙칙하게 보이게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피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부톤과 회색이 비슷해 얼굴이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생기 없는 인상을 줍니다. 밝은 회색 대신 따뜻한 베이지나 연한 핑크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색상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얼굴이 밝아 보이고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색상 선택 하나로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밝은 회색은 피하고 따뜻한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노란 피부톤과 회색은 상반된 색상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피부가 더욱 누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회색이 피부의 노란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노란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회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색상을 선택하면 피부톤이 보완됩니다. 예를 들어 연한 핑크나 코랄 색상이 좋습니다. 이런 색상은 피부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또한 얼굴이 밝고 건강해 보이게 합니다. 노란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따뜻한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회색 대신 어떤 색상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베이지나 연한 핑크가 좋습니다. 이런 색상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얼굴이 밝아 보이고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색상 선택 하나로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색상은 피부톤을 보완해줍니다. 또한 얼굴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회색 대신 따뜻한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검정색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피부에는 어두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얼굴의 주름과 그림자를 강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생기 없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피부톤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중장년층에게는 부담스러운 색상일 수 있습니다. 검정색 옷은 차분해 보이고 격식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처에 입었을 때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희거나 노란 분들은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게 됩니다. 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여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이 얼굴의 입체감을 줄이고 그림자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명이 약한 장소에서는 얼굴이 더 어둡고 침울하게 보입니다. 상대에게도 딱딱하거나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보다는 냉정하고 무거운 인상이 남습니다. 검정색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좋지만 일상복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는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정색이 부담스럽다면 대신 네이비나 진한 브라운을 추천합니다. 네이비는 차분하면서도 얼굴을 또렷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진한 브라운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이 색들은 중장년층에게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컬러입니다. 밝은 톤과도 조화를 이루기 쉬워 스타일링이 편리합니다.
또한 얼굴색을 칙칙하게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검정보다 덜 날씬해 보일 수는 있지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피부톤을 돋보이게 하고 건강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격식을 차리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고민되신다면 이 두 가지 색상 먼저 시도해보세요. 파란색은 시선을 확 끄는 강한 색입니다. 하지만 얼굴보다 옷이 더 눈에 띄게 만들어 인상을 약하게 만듭니다. 중장년층은 얼굴의 생기보다 옷색이 먼저 보이면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밝거나 노란 편이라면 파란색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그 결과 얼굴이 눌려 보이고 어둡고 힘없는 인상이 생깁니다. 또렷한 파랑은 젊은 세대에게는 상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얼굴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색이 안 어울리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옷보다 얼굴이 먼저 보이게 하는 게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쨍한 색은 포인트로만 사용하고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운 색을 추천합니다. 파란색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강한 파란색이냐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톤 다운된 파란색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나 차콜 블루 같은 색입니다. 이 색들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얼굴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무겁지 않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나 일상복 모두에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합니다. 밝은 스카이블루도 피부가 창백하지 않다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굴 톤과 색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무조건 피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파란 계열을 찾아보세요. 부드러운 블루 계열은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셔츠, 니트, 블라우스 등 어디에든 무난하게 어울립니다. 특히 흰색이나 베이지색과 함께 매치하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진한 네이비나 그레이 블루로 따뜻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밝은 피부는 연한 블루, 어두운 피부는 톤 다운된 블루가 잘 어울립니다. 블루 계열은 잘만 활용하면 동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색보다는 잔잔한 패턴이 들어간 옷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얼굴 근처엔 부드러운 색상, 하이엔 조금 진한 색으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파란색을 피하지 말고 똑똑하게 입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보라색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피부에 따라선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기 많은 피부와 보라색은 충돌이 심합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면 보라색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칙칙하거나 지쳐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한 보라색은 무게감이 커서 무거운 인상을 줍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더라도 피부 톤과 조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과 따로 노는 느낌이 들면 그 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인상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색상 하나가 이미지를 바꾼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중장년층은 대체로 혈색이 진하거나 붉은 기운이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한 보라색을 입으면 얼굴색이 더 붉게 보입니다. 특히 조명 아래에서는 더욱 부각됩니다. 얼굴 전체가 붉게 물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도 피곤하거나 화가 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중성톤이나 옅은 색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보라나 라벤더색은 그나마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부 톤에 따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거울로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라색은 예쁘지만 그만큼 사용이 어려운 색입니다. 보라색이 부담스러울 땐 톤 다운된 핑크나 브릭 컬러를 추천합니다. 이런 색은 얼굴에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더해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성숙한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피부에 생기를 주면서도 과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톤 다운된 핑크는 어느 계절에나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이지 계열이나 카멜색과도 조화가 좋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스카프, 모자 같은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보라색의 고급스러움은 살리되 얼굴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차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이 든 멋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스타일입니다. 젊을 땐 강한 색 대비가 또렷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너무 선명한 색의 조합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강한 대비는 얼굴의 주름, 기미 같은 피부 결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눈가나 입가주름이 더 눈에 띄고 전체 인상이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흰색과 검정처럼 강하게 대비되는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얼굴보다 옷이 먼저 보이고 얼굴은 어둡게 묻혀 보입니다. 나이 든 피부에는 부드러운 색 조합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센 색 조합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톤이 동안 효과를 줍니다. 조화롭고 은은한 느낌이 세련되고 건강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나이에 따라 색의 조합도 바뀌어야 합니다. 톤온톤이란 같은 계열의 색을 부드럽게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색 상의에 진한 카멜색 바지를 입는 식이죠. 이런 조합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얼굴에 집중이 되고 전체적인 인상이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이 방식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색이 튀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련되고 품위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멋스럽게 보이게 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옷장에 있는 색들을 다시 한번 톤별로 정리해 보세요. 중장년층에게 어울리는 색 배색은 부드러움과 조화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아이보리와 연핑크, 진브라운과 베이지 같은 조합이 좋습니다. 톤이 서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얼굴이 더 화사하게 보입니다. 이런 배색은 의상뿐만 아니라 모자, 스카프, 가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촌스럽지 않게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색을 섞기보다는 두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가 낮은 톤은 고급스럽고 명도가 중간이면 생기 있는 인상을 줍니다. 톤 다운된 블루와 베이지 조합은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입는 색 하나로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배색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조합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장년층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표적인 동안 컬러는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어떤 피부톤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연카키와 올리브색은 얼굴에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이 색들은 나이 들어도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강하지 않지만 존재감이 있고 세련된 느낌도 함께 줍니다. 피부톤이 노란 편이라면 올리브색이 특히 잘 어울립니다. 피부가 붉은 편이라면 연카키나 베이지가 중화시켜줍니다.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에 이 색들을 활용해보세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인상도 좋아집니다. 옷색 하나만 바꿔도 어려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기 도는 피부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한 피부톤입니다. 이런 피부에는 따뜻한 계열의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 연한 코랄, 살구색, 연핑크 같은 색입니다. 이 색들은 피부에 생기를 더해줘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색은 피부를 더 누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색이나 짙은 갈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밝고 따뜻한 색상은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스카프나 머플러 같은 소품에 이런 색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색이 칙칙할수록 이런 색들이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피부에 어울리는 색 하나만 잘 써도 인상이 확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색은 사람을 활기차게 보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색들을 잘 쓰면 자연스럽게 동안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노란빛 또는 아이보리, 연살구, 톤 다운된 연보라 등이 좋습니다. 이런 색은 피부를 밝혀주고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상의나 스카프, 목 주변 아이템에 쓰면 효과가 큽니다. 웃을 때 더 화사해 보이고 피부톤도 맑아 보입니다. 외출할 때 밝은 색을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활기 있는 인상은 단순히 표정만이 아니라 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두운 톤의 습관을 버리고 밝은 색을 시도해 보세요.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은 색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색들과
반대로 젊어 보이는 색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무심코 입던 색 하나가 인상을 10년은 늙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놀라셨죠? 특히 중장년층은 피부 톤과 조화를 이루는 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색상 팁, 지금 옷장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검정, 회색, 쨍한 파랑이 많다면 과감히 줄이고 베이지나 따뜻한 색들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로 얼굴빛이 살아나고 인상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색을 자주 입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스타일 팁이나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스타일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옷색 하나 바꾸는 것으로 인생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십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하루에 계단 몇 층씩 오른다는 말 자주 들리죠. 물론 젊을 땐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단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단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더 효과 좋은 장수 습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꾸준히만 해도 몸이 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70대에 꼭 필요한 장수 습관 6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도 적어서 70대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게 더 좋습니다. 속도를 약간 올리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활량도 늘어나요.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은 무릎에 충격이 크지만 걷기는 안정적이에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 경치도 보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걷기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정말 큰 변화가 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가 위로 잘 올라가요. 심장 기능도 강화돼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숨이 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운동입니다. 혈액이 잘 돌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얼굴빛도 살아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서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온몸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침이나 해질 무렵 시원한 시간대를 추천드립니다. 혈관 건강은 곧 장수와 직결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이 걸으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 30분이 적당한 시간입니다. 걷는 장소도 매일 바꾸기보다 익숙한 코스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같이 걸으면 지루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깔아두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생겨요.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꾸준함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일부로 만들어야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입이 마르고 소변색이 진해지면 이미 수분 부족 신호예요. 몸속이 건조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나빠요.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까지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머리도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관절 사이 윤활 작용도 줄어들어 움직일 때 뻣뻣해질 수 있어요. 물은 간단하지만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나이 들수록 물 마시는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건 늦은 겁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 한 컵씩 정해두면 좋아요.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으로 조절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몸에 더 잘 맞아요. 물 마시는 시간이 습관이 되면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TV 볼 때마다 한 컵, 외출 전후 한 컵 등 생활에 녹여보세요. 습관이 되면 물 한 잔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몸이 먼저 찾게 되면 건강도 그만큼 좋아집니다. 물을 자꾸 까먹는 분들은 알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하루 4번 정도 알람을 설정해두면 잊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처럼요. 주전자나 텀블러에 하루 물 섭취량을 담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양을 하루 안에 다 마시면 목표 달성인 거죠.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으로 물 한 컵, 이라고 적어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자주 마시게 됩니다. 커피나 차 대신 물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이 들어가면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물만 잘 마셔도 몸 상태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제철 채소에는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이에요. 이 성분들은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활성산소라는 노화물질을 없애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도 맑아지고 몸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채소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줘요. 나트륨이나 당분 많은 음식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눈, 혈관,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딱 제철일 때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젊게 오래 살고 싶다면 매일 한 끼는 꼭 채소를 챙기세요. 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 속이 편하고 피부도 맑아져요. 몸 안이 깨끗해지면 겉도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채소만큼 좋은 자연약은 없습니다. 채소에 있는 엽록소는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소화도 잘 되고 위장 부담도 적어서 위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 한 끼라도 채소 위주로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식단이 가벼워지면 몸도 덜 피곤하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요. 몸 안에서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을 꼭 경험해 보세요. 제철 채소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요즘 나는 채소가 딱 눈에 보여요. 봄에는 냉이나 달래, 여름엔 상추와 오이, 가을엔 배추, 겨울엔 무가 대표적입니다. 나물 반찬, 된장국, 쌈채소로 활용하면 간단하면서도 든든해요. 김치와 함께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2배가 됩니다. 굳이 새로운 요리 안 해도 익숙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식사 때 채소부터 먼저 먹는 습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미리 손질해 두면 더 자주 먹게 됩니다. 오늘 저녁은 제철 채소 하나라도 꼭 넣어보세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내 몸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뇌를 쉬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짧게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뇌가 빠르게 안정돼요. 뇌가 쉴 수 있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를 무리하게 쓰기보다 잘 쉬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중 딱 10분만 명상해도 뇌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꾸준히 하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복잡한 감정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명상은 마음의 휴식이자 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외롭거나 쓸쓸한 감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걱정도 커지죠. 이럴 때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만 바라보는 시간,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줘요. 우울감이 있을 때 명상을 하면 감정이 부드럽게 정돈됩니다. 명상은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조절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장 쉬운 마음 운동입니다. 하루 10분,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명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조용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허리는 펴고 어깨는 힘을 빼고 편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머릿속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처음엔 3분만 해도 괜찮고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려보세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하면 시간 조절이 쉬워요. 눈을 뜨고 나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 기상 직후나 잠들기 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손과 발, 눈을 움직이는 소근육 운동은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집중력이 필요해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해요. 퍼즐 맞추기, 바느질, 색칠하기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이 동작들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맞추고 머리로 판단하는 과정이 뇌를 깨워줍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시간보다 훨씬 건강한 뇌 자극이 됩니다. 책을 넘기거나 바느질 실을 꿰는 동작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소근육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외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해집니다. 소근육 운동은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간단한 스도쿠나 낱말 퍼즐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런 활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이와 비슷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머리를 쓰면서 손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작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건강한 뇌를 만들어줍니다. 퍼즐 맞추기는 집중력과 관찰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기억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자극해주는 활동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감사한 일 한 가지씩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바느질은 손의 감각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기르는데 탁월합니다. 십자수나 코바늘 뜨기 같은 취미도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간단한 일기나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책도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활동이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고 성취감도 커져요. 나만의 소근육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생각보다 더 큰 뇌 운동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면서 뇌가 활성화돼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도 인지력 유지에 좋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만 해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말하기는 기억력을 유지하고 감정 표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말하지 않고 혼자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대화는 감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은 뇌와 마음을 동시에 자극하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조용한 생활보다 말하는 생활이 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병이 먼저 온다는 말 정말입니다. 대화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웃고 떠드는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마음 건강이 몸 건강보다 더 중요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정서적 안정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장수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외로움보다 좋은 친구 하나가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얻는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대화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날씨 좋네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마트나 시장에서 점원과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은 연습입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대화 시작이에요. 식사 중엔 TV보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친구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모임이나 동호회가 있다면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소소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말이 오가면 마음도 자연스레 풀립니다. 대화는 작지만 삶을 크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렵거나 무리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도 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아 보여도 매일 실천하는 꾸준함입니다. 매일 10분 걷기, 물 한 잔, 짧은 대화, 이것들이 쌓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빛도 환해져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는 이거부터 해볼래요 하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습관 하나로 여러분도 더 젊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